안녕하세요 여러분, 킥오프의 이재환입니다. 킥오프는 축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JBS의 축구 전문 오디오 방송입니다. 주중의 절반 수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연이은 수업에 조금 지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하지만 이번 주는 또 축제주니까요,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와 또 제가 힘겹게 뽑은 노래들 들으시면서 수요일에 활력소가 됐으면 합니다. 어제 학생총회가 무사히 개최됐습니다. 시립대를 다니는 한 학우의 입장으로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다만 4시에 시작되기로 예정되었었는데 거의 5시 반이 돼서야 시작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모두들 이번 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맨틱 펀치가 오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노래는 그냥 다 로펀 노래로 채웠습니다. 미리 들어보시고 이따 열심히 즐기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2주의 킥오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톱뉴스로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이 개막까지 단 3일이 남은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열리지는 않고요, 인천, 수원, 제주 등 다양한 도시에서 개최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U20 월드컵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신태용 감독의 지휘 아래 탄탄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이 부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으로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가 리그 우승을 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하고 초반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첼시인데요, 콩테 감독이 아스날전 패배를 기점으로 3백 카드를 잘 단련해서 나와서 결국은 토트넘의 맹추격을 꺾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21세기 들어 최초의 3백 우승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첼시 팬분들은 정말 기분 좋은 한 주였겠네요. 레알 마드리드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레알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세비야전에서 하메스 선수는 교체아웃 신호를 받고 관중석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관중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인 행선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22일날 공식 발표를 한다는 콜롬비아발 소식이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를 코앞에 둔 레알이 공식 발표를 원할지는 의문이네요. 아직 K리그가 모든 팀들이 11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상위권들의 경쟁이 돋보입니다. 전북, 제주, 포항 등이 모두 각자 1점 차로 경쟁하고 있을 만큼 치열한데요, 과연 이 장기 레이스에서 누가 우승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번 시즌 심판진들의 잦은 실책과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는 큰 아쉬움으로 남네요. 네, 이제 킥오프의 두 번째 시간 2주의 심층 프리뷰입니다. 이번 시즌의 심층 프리뷰는 K리그를 중점으로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과 강원의 경기를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지난 시즌 챔피언이고 강원은 이번 시즌 빅네임들을 폭풍 영입하면서 두 팀 다 시즌 초반 기대를 정말 많이 받았던 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번 시즌이 진행되니까 두 팀 그렇게 다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과 강원은 각각 6위,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는 두 팀 다 나란히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서울은 상주와 2대2로 비겼고 강원은 대구를 맞아 2대1로 승리를 거뒀네요. 서울의 무기는 역시나 최전방의 대한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잠깐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역시는 역시인지라 벌써 시즌 7골을 집어넣으며 K리그 최고의 외국인 골잡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결정적인 장면에서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점을 극복해야 이번 경기 승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원의 키플레이어는 이번 경기에서는 이범영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영 선수가 골키퍼를 보는데 이 키가 197cm예요. 그래서 이런 장신을 토대로 이번 시즌 무난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이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과 실점이 놀랍게도 1.36점으로 동일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집중력과 더불어 이범영 선수의 선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네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축구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동대문 운동장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의 홈구장인 화이트 하트레인이 지난 경기를 끝으로 철거가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미 철거가 완료된 동대문 운동장이 생각났습니다. 이 토트넘 마지막이 화이트 하트레인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에 이 홈팬들이 되게 이 경기장이 10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축구팬들의 추억이 곳곳에 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에서 그런 기물들이 이렇게 정말 기념품 삼아서 가져가는데 그 모습이 되게 부러워서 제가 이 동대문 운동장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그 DDP가 위치해 있는 장소인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셨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가 거기라는 걸요. 아무튼 동대문 운동장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동대문 운동장은 1925년 동양 최대의 종합 경기장으로 출발한 경성 운동장이 시초입니다. 일제 침략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후 해방과 함께 여러 이름을 거쳐서 동대문 운동장이 됐고 한국 스포츠의 산실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80년의 역사는 2002년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위해 갑작스레 막을 내렸죠. 2000년 10월 22일 수원 삼성과 성남 일화의 아디다스컵 준결승전을 끝으로 K리그 경기가 더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곳은 1983년 K리그의 전신인 프로축구 슈퍼리그의 개막전이 열린 곳이자 과거 국가대표팀의 A매치가 수없이 열린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국가대표 A매치 서울에서 하면 그 서울 지금 FC 서울이 홈구장으로 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쓰는데 이때는 정말 동대문 운동장이 이 성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인 차범근 감독도 인조잔디가 없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경기는 맨 땅인 효창 운동장에서 치러졌고 잔디가 깔린 동대문에서는 국가대표나 그의 버금가는 아주 비중이 큰 경기만 뛸 수 있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동대문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영광 그 자체였다고 수레할 정도니까요. 한국 축구의 성지라는 말이 과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동대문 운동장은 지난 2003년 철거가 결정된 뒤 이곳에 남은 스포츠 팬들의 오래된 추억들을 제대로 위로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봉인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에 마련된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이 기존 동대문 운동장의 조명탑과 객석, 간판 등 일부 시설들을 재현하고 또 당시의 길고 굵은 역사들을 소중히 담아 전시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짙게 남는 아쉬움을 쉽게 감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주의 킥오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재환, 기술의 오영경이었습니다.